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라면 아시아산 싸구려라며 대놓고 비웃던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지금 대한민국 공장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서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무시하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제발 먼저 좀 팔아달라고 돈은 우리가 더 내겠다며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5년 기다리라고 했던 그 무기를 우리 대한민국은 단 3개월 만에 배송을 끝내버렸습니다. 도대체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경악하고 유럽이 무릎을 꿇어버린 K방산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보려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영광의 뿌리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시니어 세대의 피와 땀에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여러분의 그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계가 그 피눈물 나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휴전선 너머의 위협과 싸우며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칼을 갈아오는 동안 유럽은 어떠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평화의 시대라는 달콤한 독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났으니 이제 큰 전쟁은 없을 거라며 국방비를 마구 줄이고 안보를 내팽개쳤습니다. 복지를 늘리고 국민들 편하게 사는 데만 집중하며 군대와 방산 공장을 앞다투어 폐쇄했습니다. 전차 생산 라인은 녹슬어버렸고 탄약 공장은 문을 닫았으며 숙련된 기술자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독일의 국방비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영국과 프랑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는 그들의 민낯을 냉정하게 폭로했습니다. 유럽의 방위산업은 평시체제에만 최적화되어 있어서 전시 생산 능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충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여전히 제조 후진국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2015년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K9 자주포를 팔겠다고 제안했을 때 덴마크는 아시아산 싸구려를 어떻게 믿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비싼 이스라엘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2024년에는 전 세계가 즐겨 먹는 우리 불닭볶음면을 두고 캡사이신이 높아서 위험하다며 독극물 취급을 하고 리콜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했던 서방 선진국들의 비열하고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라는 환상에 빠져 국방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린 그 나태함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2022년의 어느 날 전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 유럽 대륙을 정면으로 덮쳤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 오만했던 강대국들을 한순간에 공포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2022년 2월 24일의 새벽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던 그 순간 유럽이 가졌던 모든 환상은 한순간에 박살이 났습니다. 30년 동안이나 믿어왔던 평화의 시대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유럽 전역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자 그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위협 앞에 놓인 동유럽 국가들은 말 그대로 생존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포성이 들려오고 피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의 손에 우리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켜야만 한다는 생존을 향한 처절한 갈망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하게 자기들 무기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구식 무기들을 다 퍼주고 나니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면 막대기라도 들고 싸워야 할 판이었습니다. 다급해진 폴란드는 이른바 유럽의 맹주라는 독일에게 달려갔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를 좀 팔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빨리 좀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독일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를 받으려면 최소 5년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5년이라니요.
지금 당장 국경 너머에 러시아 군대가 와 있는데 5년을 기다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5년이면 이미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한때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독일 방산에 민낯은 처참했습니다. 생산 라인은 멈춰섰고 부품은 어디서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독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벅찬 상태였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동맹국들이 실제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이 절망적인 질문이 폴란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서방 국가들이 줄 수 없는 것, 바로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진짜 무기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그들은 지구 반대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전쟁을 준비해온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평화에 취해 방산 공장을 닫을 때도 24시간 불을 밝히며 탱크를 찍어내던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던진 첫 질문은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정말 3개월 안에 전차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3개월 안에 전차를 보내줄 수 있느냐는 폴란드의 그 절박한 질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믿지 못할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무기를 찍어낼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처절한 시작을 말입니다. 그것은 1970년대 이른바 번개 사업이라 불렸던 그 무모한 도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어서 미군이 쓰다 버린 것들을 고쳐 쓰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총과 대포를 만들어라는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도면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공장도 없던 시절에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은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산 소총을 가져다가 나사 하나까지 전부 분해해서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설계도가 없으니 종이 위에 직접 선을 그려가며 치수를 재고 또 쟀습니다. 샘물을 붓고 새를 깎으며 밤낮을 잊은 채 매달렸습니다. 실패하면 청계천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각오로 연구소 불을 밝혔습니다. 당시 우리를 지켜보던 외국 기술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애들이 시계를 고치는 격이다라며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70년 전 전차 한 대 없이 나라를 잃을 뻔했던 그 뼈저린 한이 맺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이 비참함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도끼가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새를 깎던 그 손마디가 지금 K방산의 거대한 기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박격포를 만들고 견인포를 복제하며 무기 제조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남들이 수십 년 걸린다는 기술을 우리는 단 몇 년 만에 따라잡으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자존심을 깎아 만든 셈입니다. 5070세대인 여러분이 흘린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잭팟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대한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동맹이라 믿었던 강대국들이 우리의 성장을 시기하며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감추고 핵심 부품 수출을 막으며 우리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그 거대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고 더 강력한 무기를 탄생시켰는지 그 기막힌 생존의 지혜가 이제 시작됩니다. 강대국들의 견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잔인했습니다. 우리가 소총을 만들고 대포를 흉내내기 시작하자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경계에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선을 넘고 있다며 핵심 기술을 철저히 봉쇄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맹이라 믿었던 나라들이 정작 중요한 부품은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무기를 만들고 싶어도 엔진 하나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에게 포기란 단어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19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이른바 불곰 사업입니다. 빌려준 돈을 현금 대신 무기로 받기로 한 그 역사적인 결단 말입니다. 당시 전 세계는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돈 대신 고철 덩어리를 받아오냐 하며 어리석은 짓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물창고였습니다. 러시아의 괴물이라 불리던 T-82 전차와 BMP-3 장갑차가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속내를 몰라 쩔쩔매던 소련의 최첨단 기술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그날부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틀어박혀 러시아 무기들을 나사 하나까지 전부 해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기술 탈취 수준의 처절한 해부였습니다. 장갑의 두께를 측정하고 엔진의 구조를 파치며 그 속에 담긴 철학을 먹어치웠습니다. 서방의 기술과 동구권의 기술이 우리 안에서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수십 년 걸려 시행착오를 겪을 때 우리는 그들의 정수를 한꺼번에 흡수해버린 겁니다. 우리 5070세대 기술자들은 말 그대로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살았습니다. 설계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을 때까지 뜯고 또 뜯었습니다. 이 기술을 못 배우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하청업체다. 라는 절박함이 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 지독한 학습의 시간이 10년, 20년 쌓였습니다. 서구권의 정밀함과 러시아의 강인함이 대한민국이라는 용광로에서 하나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무기체계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양만 따라 하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씹어먹고 우리 것으로 소화해낸 괴물이 깨어난 겁니다.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던 나라들은 서서히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장벽을 우리가 단숨에 뛰어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마친 무서운 포식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처절한 학습 끝에 탄생한 우리의 필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던 그 경악스러운 무기들의 등장이 이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기름때 묻혀가며 갈고 닦은 실력이 드디어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믿어지십니까? 대한민국 무기가 이제는 단순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60%를 휩쓸고 있는 K9 자주포를 보십시오. 노르웨이의 영하 35도 혹한 속에서도 독일제 무기가 얼어붙어 멈춰설 때 우리 K9은 보란듯이 불을 뿜었습니다. 북극권의 그 거친 지형을 제 집 앞마당처럼 누비는 모습에 전 세계 장성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다. 라는 찬사까지 쏟아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K2 흑표 전차는 또 어떻습니까? 폴란드 국방장관이 우리 공장에 와서 갓 생산된 전차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독일은 5년 뒤에나 준다는데 한국은 어떻게 당장 배를 띄울 수 있느냐며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140억 달러라는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잭팟이 터진 순간입니다. 우리 5070세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그 정밀 제조 기술이 드디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한국까지 나와서 우리 무기를 맞이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한때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 무기를 생명줄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무기가 들어오는 날 폴란드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70년간 준비해온 실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판 것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며 폴란드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했습니다. 돈만 밝히는 서방의 강대국들과는 차원이 다른 품격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유럽의 하늘에는 우리 FA-50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땅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강철의 심장이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취를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모여 이제는 전 세계가 무릎 꿇는 기술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잘 나가다 보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기 어린 시선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너무나도 눈부셨던 탓일까요? 한동안 잠잠하던 강대국들이 다시금 거친 숨소리를 내며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눈부신 영광 뒤에는 어떤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세상의 이치가 참 묘합니다. 우리가 조금 잘 나갈 때는 박수를 쳐주던 강대국들이 이제 우리가 그들의 턱 밑까지 쫓아오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너무나도 거대했기에 그들이 느끼는 위협 또한 상상 이상이었던 겁니다. 당장 서유럽의 맹주라 자처하던 독일과 프랑스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앞마당인 유럽 시장을 대한민국이라는 시내에게 통째로 내어줄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아주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4년 영국에서 있었던 차세대 자주포 사업 현장이 그 증거입니다. 성능으로 따지면 우리 K9 자주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영국의 장성들도 우리 무기의 파괴력과 기동력의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국은 결국 성능이 떨어지는 독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른바 트리니티 하우스 협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무기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끼리끼리 해먹자는 서구권 강대국들의 카르텔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너희는 아직 우리 클럽의 멤버가 아니야 라며 노골적인 차별을 쏟아냈습니다. 성능과 가격은 무시한 채 오로지 정치적 외교적 논리로 우리를 따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성공의 첫 번째 대가였습니다. 실력만으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돈 문제도 우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폴란드와 맺은 그 수십조 원의 잭팟은 그냥 입금되는 공짜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기 수출은 국가 간의 거대한 금융 거래입니다.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가 바닥이 나면서 추가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왜 남의 나라 무기 사는데 우리 세금을 보증 세워주냐며 딴지를 거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강대국들이 견제하고 안에서는 시스템의 한계가 발목을 잡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성장한 탓에 우리의 제도와 외교력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무너질 나라입니까? 우리 5070세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텃밭인 서유럽의 장벽을 부수기 위해 더 발칙하고
대담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정치로 우리를 막는다면 우리는 아예 그들의 안보 체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저 무기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는 혈맹의 지위로 올라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무기고이자 수호자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위대한 반격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펼쳐졌을까요? 강대국들의 그 치졸한 견제와 보이지 않는 벽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우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지위로 세계 무대에 복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찬란한 칭호입니다. 한때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세계의 도움을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자유진영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기지가 된 것입니다. 2024년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한이유 안보방위 파트너십이 체결되던 그날 유럽의 심장부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니었습니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나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를 무시하던 유럽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시아산 싸구려라며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 없이는 유럽의 안보 전략을 짤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팔아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묵묵히 지켜온 원칙과 신뢰, 그리고 5070세대인 여러분이 일궈낸 압도적인 제조 역량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만들면 곧 세계의 표준이 됩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넘어 이제는 중동과 호주,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대한민국 무기가 평화의 수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는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는 심장 박동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가 유럽의 평온을 지키고 우리가 만든 미사일이 독재자의 야욕을 꺾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이토록 완벽하게 귀환한 사례는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전 세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 평화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성취가 과연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닦아놓은 이 찬란한 길이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부의 지도를 그려주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맞이할 진정한 국격의 완성은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무기 하나 없던 빈털터리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강대국이 되었는지 이제는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탱크를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번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상승했다는 거대한 역사적 선언입니다. 우리 5070세대 여러분이 허리띠 졸라매며 일궈낸 그 눈물의 세월이 마침내 가장 찬란한 결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강력한 방위산업은 이제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 세대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약소국 국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는 시대를 우리가 열어준 것입니다. K방사는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를 넘어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거대한 부의 지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첨단 기술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오고 전 세계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동경하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70년 전 전차 한 대 없어서 맨몸으로 울부짖던 그 할아버지의 눈물이 이제는 세계를 호령하는 강철의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것을 넘어 전 세계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독립이자 국격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전 세계가 의지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개를 높이 들고 전 세계를 향해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전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찬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전 세계의 어둠을 밝히겠습니다.